자, 비타 어플 들어가 볼게요. 비타.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어플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고가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로고가 찍히지 않도록 먼저 좀 세팅을 할게요. 자, 여기 프로젝트의 밑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전에 비타 어플을 이용해서 편집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뜨는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옆에 보면 물음표랑 그리고 여기 보면은 볼트라고 하나요? 그런 뭐 육각형 모양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잠깐 눌러볼게요. 그럼 설정에서 비타 마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체크를 풀어서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X 눌러서 나갈게요. 설치 중이에요. 자, 이 밑에 프로젝트 템플릿 무료 스토어가 있는데 일단 템플릿부터 먼저 보죠. 자, 템플릿 한번 눌러주세요. 이 중간에 있는 템플릿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인기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템플릿을 그냥 누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요 바카스를 하겠다. 그럼 바카스를 이렇게 누르면 이 템플릿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하기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클립 한 개를 추가하거나 끄는가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나왔을 때 내가 이게 마음에 들면은 밑에 사용하기를 누르면 되고요. 이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뒤로 가기를 눌러서 다른 템플릿을 고르셔도 돼요. 저는 이거 한번 간단하니까 써보려고요. 그래서 사용하기를 누르고 여기서 내 핸드폰에 있는 비디오나 이미지를 선택해서 클립 한 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3.6초 정도 보일 이미지래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실 거면 이미지로 가셔서 넣고 싶으신 이미지를 고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렇게 찍은 사진을 넣었어요. 그러고 여기 옆에 보면 보라색으로 화살표 있죠? 여기를 누르면 끝났어요.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다 만들었으면 내보내기 하면 아주 간단한 릴스용 또는 뭐 스토리용 동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내보내기 해볼게요. 그럼 비디오 저장 중 이렇게 뜨면서 이게 끝까지 다 돌아가면은 영상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넣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바카스 로고 안에 있어요. 네,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장 다 됐죠. 이럼 갤러리에 들어가고 이거를 바로 릴스나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에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더라. 일단 저희 완료 누르고 바로 올릴 건 아니니까 일단 갤러리로 가서 보면요. 이거 말고 비타 어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저장한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로고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든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마케팅용으로 쓰신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간단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 같은 걸 좀 멋있게 만들어서 저기 영상에 넣으셔도 괜찮으시지 않을 거 아닐까요? 그죠? 네. 비타에서 되게 그 외에도 많거든요. 뭐 봄 템플릿 이런 것들도 이쁘고 AI 그림 이런 것도 이쁘죠. 그러면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한번 골라서 지금처럼 영상이나 사진을 넣어서 완성을 해보세요. 템플릿마다 지금처럼 하나만 넣어도 되는 게 있고 여러 개를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요런 템플릿을 이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요거는 이렇게 사진을 누르면 클립을 12개를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비디오에서 클립을 골라도 되고 이미지로 할 거면 이미지에서 고르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넣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선택을 해서 넣어주시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넣을게요, 저는.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보라색 화살표 버튼이 나오면 얘가 효과를 적용해서 알아서 동영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보시고 마음에 들면 저장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버렸죠? 동영상들이, 그쵸? 이런 식으로 그냥 템플릿 자체에서 이게 적용된 대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편하게, 진짜 간편하게 인스턴트식으로 사진이나 동영상만 넣으면은 만들어주는 그런 걸 템플릿이라고 해요. 다 됐으면은 이제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만약에 그냥 일상적으로 쓰실 거면 그냥 친구한테 보내는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스토리나 릴스 같은데, 또는 유튜브 이용하신다면 쇼츠 같은데 또는 틱톡 같은데 그냥 올리는 간단한 영상으로도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번 적용해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지금 28분이니까 40분에 들어갈게요. 40분에는 프로젝트로 가서 이제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진짜 인스턴트식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면, 우리가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고 자막도 넣고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선 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는 실제 프로젝트로 제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는 여기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영상과 영상을 이어도 보고 영상에다가 글씨도 적어보고 스티커도 붙여보면서 한번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로 영상을 제작을 할 거예요. 이 밑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이 비타라고 해서 비타 어플을 이용해서 편집한 영상들을 다시 수정할 때 활용하시는 거고요. 여기 템플릿 보이죠? 아까 우리 템플릿에서 몇 개 이제 영상 넣어가지고 편집해 보셨잖아요. 템플릿을 수정하실 때는 이 템플릿에 가셔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정할 때, 내가 만들었었던 거를 고칠 때, 그때 이 밑에 있는 프로젝트나 템플릿에서 선택해서 고친다 라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새로 만들 거니까 우리는 새 프로젝트를 누르셔야겠죠? 새 프로젝트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비디오나 이미지를 고를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영상을 만들 거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네, 비디오를 여러 개 연결해도 되고 이미지를 여러 개 연결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저는 비디오만 한번 골라와 볼게요. 자, 이렇게 1 나오죠. 그 다음 또 선택하면 2, 3 이렇게 늘 거예요. 자, 만약에 자, 이거를 하나, 뭐 둘, 세 개를 선택했다고 보고 여기 옆에 보면은 보라색 화살표 있죠. 요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영상이 그냥 이어져서 나와요. 플레이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안 맞는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네, 애들이 릴스를 찍겠다고 해서 천리산 가서 이러고 놀았습니다. 웃기죠?
동생들이요. 그냥 뭐랄까 모임 동생들이에요. 근데 참 발랄하죠. 자, 어쨌든 여기 보면은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쪽에 이제 삼각대 그 셀카봉 삼각대를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이때 이제 한 친구가 노트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하나 둘 셋 세고 그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 둘 셋은 이 부분을 필요가 없어서 자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점프하는 이 부분서부터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흰색 발을 내가 자르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주고 이 영상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영상에 이런 부분이 지금 아마 이렇게 클립 영상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나는 여기부터 쓸 거니까 여기부터를 누르면 이렇게 앞부분이 잘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점프 뛴 여기까지를 두고 싶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흰색 바가 내가 자를 위치에 이렇게 있게 두시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잘려져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이 얘는 작고 그 다음 거는 크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영상 자체를 사이즈를 여기 있는 영상만큼으로 좀 크게 키우고 싶어요. 그럼 얘를 두 손가락으로 영상을 터치하셔서 늘리시면 됩니다. 요거를 영상을 찍고 지금 영상이 편집이 될 상태여야 되니까 하나, 둘, 셋! 아이고. 이게 근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얘가 작아서. 그러면 두 손가락으로 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클립을 좀 넓게 볼 거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자,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히면 이거는 클립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편집하기 쉽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를 띄웠는데 어쨌든 이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아마 보일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으로 늘려서 확대를 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이즈를 늘려서 아까 영상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늘렸어요. 물론 이때 손을 이렇게 뒤틀면 회전도 가능해요. 이렇게 놓고 다시 플레이해 보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졌죠? 아이고. 이게 움직여 버렸을 때는 이게 되돌리기. 내가 움직인 거를 잘못 손으로 터치해서 움직인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쪽에 있고요.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이쪽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다시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 영상이 문제네요. 그죠? 문제네. 그쵸, 반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반전을 좀 볼게요. 좌우 반전 해서 반전해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놓으면은 반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컷을 편집을 좀 해볼게요. 영상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셋 하고 있으니까 일부분을 또 자를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나서 점프하기 전에 화면까지를 이 정도를 제가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또 맞춰놓고 이 영상에서도 여기부터 쓸 거다. 어디까지 쓸 거냐면 점프하고 뛰어서 착지할 때까지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까지죠. 흰색 발을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또
눌러주시면 얘가 이렇게 잘리겠죠. 그 다음에 영상인데 여기도 얘가 이제 먼저 점프하려고 해서 하나, 둘, 셋. 한 이쯤 셋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또 자르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발을 갖다 놓고 여기부터를 누르면 잘려졌겠죠. 점프. 네, 여기까지를 자르고 싶어요. 이렇게 놓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를 눌러서 잘라버리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둘, 셋. 이런 식으로. 이걸 너무 늘렸구나.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쵸? 얘를 선택해서 두 손가락으로 영상 사이즈에 맞게 조금 줄일게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사이즈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한번 간단한 컷 편집이니까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거나 한번 조정을 해보시겠어요? 그러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은 자르기랑 크기 조절 정도만 보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제시를 해보면 얘가 셋하고 이렇게 뛰고 웃고 난리예요. 그쵸? 그래서 이 소리를 없애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소리들. 그러면 해당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이 클립에 보니까 17S라고 이렇게 적혀 있나요? 제 클립에는 1.7S네. 이게 1.7초다 라는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0.05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제 클립의 이 영상들은 전체가 아마 5초 정도로 제가 잡은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1.7초 정도 되는 이 클립에 소리를 없애겠다라고 한다면 여기 보시면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륨으로 가서 여기 X 요거 누르면 볼륨이 꺼지는 거고요. 줄이거나 아니면 키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어떤 강의 소리를 녹음을 한 거예요. 녹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 목소리가 작으면 저는 볼륨을 늘리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하나 둘 셋 요거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저는 여기 있는 요 음소거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소거 표시가 달려진 게 보이죠? 각각의 클립들을 모두 다 음소거를 하고 싶다면 이 음소거를 모든 클립에 적용하겠다를 누르시면 모든 클립에 음소거가 적용이 돼서 이제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체크해서 적용을 했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하나 둘 셋 하다 웃고 이런 소리들이 사라진 거 보이세요? 네, 음소거 기능 한번 살펴보았어요. 음소거를 하시거나 음량을 줄여보셔도 돼요. 얘가 좀 작으니까 저는 얘를 조금 늘릴게요. 이 정도? 그러면 조금 더 늘릴까요? 크기가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쵸? 자, 음소거 설명드렸는데 여기까지 어려우신 건 없으셨죠? 근데 음소거만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 재밌게 활용하시려면 음성 변조도 가능해요. 그래서 헬륨가스나 고음, 저음, 괴물 전화통화 등 여러 가지 음성 변조도 가능하니까 재밌게 활용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은 음성 변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닫을게요. 자, 조절해 보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재밌죠? 자, 이번에는 속도를 볼 거예요. 사진에는 아마 속도가 뜨지 않을 거고요. 동영상의 경우 속도가 떠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속도를 눌러보면은 내가 이 영상이 좀 지루하다. 그럴 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는 2배, 6배, 10배까지 또는 느리게 할 수도 있어요. 속도를 조절해서 둘 수가 있고요. 만약 6배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엄청 빨리 뛰겠죠? 네, 거의 뭐 진짜 순간이동이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영상의 속도를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일부러 느리게 띄워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로 하려니까 잘 안 되네. 6배 하니까 너무 제가 보기도 어렵게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서 한 2배 정도로 빠르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폴짝 뛰고 여기는 천천히 뛸 거예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속도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속도에서는 일반이라는 게 있고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잠깐 원래 속도로 일단 맞춰놓고 속도에서 곡선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속도를 설정하는 거예요. 바운스 같은 경우 기본 속도였다가 중간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속도 자체의 어떤 효과를 어디는 느리게 어디는 빠르게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곡선에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곡선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쓰지는 않고요. 가끔 효과를 부리고 싶을 때 간혹 쓰는 거라 아마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없을 땐 여기 없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영상이다 보면요.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이 어둡게 나오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좀 색감을 좀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활용하시는 효과는 여기 보시면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정을 눌러서 내가 밝기를 조정하겠다. 그럼 밝기를 내가 원하는 정도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들마다 어떤 영상은 어둡고 어떤 영상은 밝아서 좀 뭐랄까 모양이 좀 잘 안 맞는다 싶으면은 해당 영상에 대해 조정 효과를 이용해서 밝기나 대비 등을 설정할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영상에 약간 부드러운 어떤 효과 같은 걸 주실 거라면 동일한 필터를 넣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동일한 필터 하나를 골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필터를 모든 클립에 적용하겠다면 모든 클립에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동일한 톤의 느낌으로 이렇게 얻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을 주실 때는 필터를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컷 편집에서는 제가 이 정도 얘기할까 하는데요. 설명하겠다 하면 되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하고 싶은 건 좀 많네요. 자, 조금만 욕심 내볼까요? 자, 예를 들어 이 영상에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배경이 있어요. 내가 만약 이 배경 부분에다가 배경지를 깔고 싶다 할 때 배경이라는 걸 눌러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블러는 가장자리에 이제 블러 효과로 이렇게 배경이 깔려지는 거고요. 색상은 그냥 일반적인 색상으로 깔을 때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지의 경우는 배경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깔아서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되게 다양한 이미지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중에서도 약간 은은한 패턴을 활용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 설명글을 적어가지고 꾸며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배경도 제가 놓치려니까 좀 아까워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배경 한번 깔아놓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리고 역방향 같은 경우도 활용하시면 되게 재밌는데요. 역방향은 뭐냐면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걸 역방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는 영상 또는 옷을 벗는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역방향으로 돌려놓으면은 반대로 옷을 입는 영상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꾸며주실 땐 역방향을 쓰시기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컷 편집은 제가 설명을 마칠까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딱히 질문 없으면 다음 효과로 넘어갈 거예요. 사실 효과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카툰 효과도 있고 자동 속도나 애니 배경 등의 다양한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상 조금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적용해 보시면서 어떤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거거든요. 자, 그럼 컷 편집은 딱히 질문 없으세요? 네. PIP는 뭐냐면 영상 위에다가 영상이나 사진을 얹는 걸 PIP라고 해요. 자, 일단 편집 부분은 특히 문제가 없다면 이번엔 전환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렇게 필름이 된다. 클립이 선택이 돼 있을 때 여기 옆에 보면 이런 표시 있죠? 요게 나가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가질 거예요. 그러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혹시 요런 선 보이세요? 요거 중간에 이렇게 이 부분이 뭐냐면 전환 효과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전환 효과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보이지만 이 부분을 눌러보면 내가 원하는 전환 효과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필름 3번처럼 확 넘어가는 효과를 주겠다면은 이 사이가 확 넘어가는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긴 예를 들어 종이접기 효과를 쓰고 싶다든지, 뭐 여기는 특수 효과 중에서 역동으로 해볼까요? 역동에 이런 효과를 넣고 싶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런 표시로 바뀌었죠. 자, 한번 제가 플레이해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전환이 되는 효과를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돼요. 확대로 바꿨습니다. 자, 질문 받을게요. 전환 효과도 그냥 선택하시고 효과를 고르시면 돼서 어려우신 점은 없으셨을 거예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을 받고요. 특별히 질문이 없다면 사운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사운드로 가겠습니다. 사운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에는 음악과 효과음, 녹음이 있습니다. 음악을 넣을 때는 음악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음악들이 있어요. 인기음은 한번 눌러서 들어볼게요. 만약 이게 좋으면 플러스, 만약 이걸 자주 쓰고 싶으면 체크. 자, 일단 저는 플러스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 이제 이 음악이 들어갔죠. 근데 이 음악 같은 경우 한참 조용하고 있다가 시작되는 음악이네요. 그죠? 그러면 음악을 넣을 때 아까 이 음악을 넣고 싶은데 플러스라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한 부분서부터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뭐 다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음악의 위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시작하는 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이동이에요. 그리고 체크. 그러면 음악의 위치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응? 바뀌었죠, 이게? 또 만약에 내가 나레이션을 넣을 거라면 이 음악이 너무 크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음악의
음량, 즉 볼륨을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밑에 볼륨에서 원하는 정도까지 줄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악이 잔잔하게 깔리겠죠? 자, 그리고 페이드 같은 경우는 음악이 이렇게 끊기다 보면 어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페이드를 이용해서 음악이 시작될 때 페이드 인으로 점점점 소리가 커지게 해준다든지, 페이드 아웃으로 음악이 끝날 때 점점점 소리가 작아지게 해준다든지, 이런 값들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소리가 커졌다가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음악의 페이드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음악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을 내가 빠르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음악 속도까지 조절할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음악 부분 어려운 점 없으셨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화살표 눌러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이번에 음악을 넣었으니까 음악에 약간 추임새 같은 효과음을 넣을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점프를 뛰려고 하고 점프를 뛸 때 효과음을 넣고 싶다면 여기다 이렇게 하얀색 바를 가져다 놓고 효과음을 눌러요. 그래서 여기 뭐 전환, 사물, 효과, 총소리 등등의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예능 효과의 느낌에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죠?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소리를 넣으면요, 이렇게 효과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 조금 빠르게 할까요, 얘는? 너무 소리가 높아졌겠죠, 그럼? 너무 귀청 때린다. 그럼 볼륨을 좀 낮출까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효과음을 중간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볼륨 조금만 더 낮출게요. 그러면 작게 이제 듣기 좋게 들리죠? 효과음도 다양한 효과음들이 많기 때문에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효과 중에 세 번째, 음성을 넣는 거를 할 건데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여기 녹음을 넣을 거예요. 저는 애들이 여기 점프 뛸 때 휙 하고 나서 소리가 나오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할 위치에 흰색 바를 가져다 놓고 녹음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녹음을 누르고 제 목소리를 이제 녹음해 볼게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청계산을 갔어요. 영상이 짧다 보니까 몇 개 안 넣은 것 같은데 금방 끝났네요. 어쨌든 뭐 5초짜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지난 주말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있는 소리가 만약에 작다면 볼륨을 이용해서 소리를 높일 수가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 제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겠죠? 네, 들렸죠? 지난 주말에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소리 조절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리는 싫어서 녹음은 뺄게요. 삭제. 얘가 영상이 4초짜리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를 내려면 지난 주말에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없앴어요. 자, 음악, 효과음, 녹음까지 한 번씩 보았는데요. 지우기 전에 하나만 더 볼 걸 그랬다. 여기 음성 변조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음성 변조를 내가 만약에
콘서트홀에서의 음성으로 내고 싶다. 그럼 약간 콘서트홀에서 녹화하는 그런 소리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운드 자체를 변조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삭제하고 녹음은 없앨게요. 자, 일단 음악과 효과음 녹음 한 번씩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질문사항 받고요. 질문 없으면 텍스트로 넘어갈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흰색 바를 텍스트가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고 텍스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텍스트를 넣을 거냐, 자동 자막을 연결할 거냐, AI 보이스를 넣을 거냐 등등이 나와요. 자, 자동 자막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그 영상에 자막이 달리는 게 자동 자막이에요. 그 영상에 내가 얘기하는 게 자막으로 달려지는 게 자동 자막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냥 직접 적어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린 텍스트 볼 거예요. 텍스트 클릭. 그러면 이렇게 탭하여 입력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 보이죠? 여기다 터치해서 이제 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계산 나들이 라고 적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는데 이걸 끌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 가져다가 글씨를 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수정하실 땐 편집. 그래서 글꼴을 한국어 글꼴 중에 마음에 드는 글꼴을 누르시면 그 글꼴로 바뀝니다. 많죠? 자, 스타일로 가면은 이렇게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까만색에 흰색 테두리를 좋아하는 편이긴 해요. 또는 흰색에 까만색 이런 거. 그런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로 설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텍스트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하겠다. 그럼 노랑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색상으로 하겠다면 다른 색상으로 그라데이션을 넣으려면 그라데이션으로 아니면 글씨에다 이미지를 넣으려면 이미지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외곽선은 이 테두리를 외곽선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고른 스타일은 흰색에 까만색 스타일이었잖아요. 까만색 배경이 들어갔지만 이 배경 색깔도 내가 테두리를 어떤 색깔로 할지 고를 수가 있고 두께 또한 내가 설정하고 싶은 두께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두껍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자막은 뭐냐면요. 이렇게 자막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예쁘죠? 이런 걸 누르면 이 부분이 이런 자막으로 바뀌어요. 지금 배경이 벚꽃이고 배경 벚꽃 그림하고 같은 자막이라서 이것도 되게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는 자막이 있으니까 이런 걸 그냥 쓰셔도 되고 만화처럼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자막도 괜찮죠.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이제 모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화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살려서 쓰시는 그런 자막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게 좋을 만한 자막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트로 귀여운 예능 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재밌죠? 자, 타이틀. 타이틀도 자막하고 비슷하긴 한데 이렇게 꾸며져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골라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보통 이제 제목 부분에 타이틀을 쓰고 자막은 아까 이런 밑에 자막 넣을 때 쓰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막 타이틀을 고르고 만약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설정하겠다 하면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는데요. 프레임 인은 나타나는 효과, 프레임 아웃은 퇴장 효과, 반복은 그 중간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나타날 때 줌인이 돼서 나타나게 하겠다면 이렇게 줌인이 돼서 나오는 거고 프레임 아웃에서는 줌 아웃이 돼서 사라지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효과가 설정이 됩니다. 시간도 내가 원하는 초 동안으로 맞춰서 설정할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다 만들었다 하면 체크.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막을 설정을 해주는 게 가능하겠죠? 자막을 선택하면 양옆에 이런 바가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를 누르시면 자막이 이렇게 조절돼요. 또 자막을 넣고자 하는 바를 갖다 놓고 또 여기서 자막을 집어넣을 거면 텍스트 해서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골라서 자막을 적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아까 여기 썼던 이 자막과 비슷한 자막을 여기다가 또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를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자막이 생겼죠? 여기서 내용만 편집해서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서 설정하면은 똑같은 위치의 자막이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자막 모양을 좀 통일하게 만들 땐 복사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다 정도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내용이 짧다 보니까 자막을 잠시 지우고 다시 하나 넣어볼 건데요. 이번에 제가 넣어볼 자막은 AI 보이스예요. 요거는 뭐냐면 AI 소리로 넣는 자막이에요. 자, 제가 이걸 눌러볼게요. 그리고 역시 여기 탭하여 입력이라는 부분을 탭해서 적을 거예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 요까지만 일단 적을게요. 그러고 나레이터를 고르는 거예요. 다인이가 해보게 골라볼까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속도를 빠르게 해볼까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마음에 들면은 체크, 아니면 딴 애 시켜볼까요? 가람이가 불러보게 할까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예진이는 어떤가?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하면 조금 더 넘겨서 주한이는 어떤가? 아이고, 일본어, 중국어도 있습니다.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하준이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어디 유튜브에서 많이 들은 소리 같지 않아요? 뭐 아닐 수도 있고.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영일 씨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하준이 시켜야겠다. 자, 그러고 체크하면은 이렇게 일요일에 소리가 청계산에 나와요. 놀러 갔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글씨는 싫으면 글씨만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요게 텍스트잖아요. 요것만 삭제하면은 보이스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소리는 그대로 나오면서 텍스트는 안 나오겠죠?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레이터를 하기가 내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거나 하면은 이렇게 AI 보이스한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 부분은 다 설명한 것 같아요. 스티커랑 그리고 그 옆에 있는 GIF는 사실 요 뒤에 있는 요 효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설명을 할 거라 일단은 텍스트에서는 앞에서 보셨던 텍스트랑 AI 보이스 정도 설명드렸고, 자동 자막은 내가 이제 어떤 나레이션을 한 것에 대해서 자막을 할 때 자동 자막을 쓴다 정도로 일단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텍스트 부분 질문 받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스티커 효과, PIP 이런 것들도 마저 살펴볼게요. 스티커는 그냥 진짜 간단해요. 붙이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스티커랑 같은데 스티커를 한번 눌러볼게요. 스티커를 누르니까 아까랑 똑같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뜨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텍스트에서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고, 내가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붙일 부분에 흰색 바를 갖다 놔요. 나는 여기
이 위치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겠다. 그러면 내가 아까 텍스트는 다 지웠구나. 그죠? 지운 거 깜빡했네. 자, 스티커를 이렇게 눌러서 스티커를 누르고 원하는 스티커를 그냥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하트 모양도 있고 장미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요거 하트 모양을 눌러서 넣겠다면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스티커의 위치를 옮기거나 크기를 조절하거나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놓고 체크. 그리고 위치도 내가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위치까지만 스티커가 보이는 거예요.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갔어요. 하준이 목소리도 계속 들으니까 불편하네. 일요일에 청계산에 놀러 네, 그러면 저는 일단 하준이 목소리도 좀 지울게요. 자, 어쨌든 지금 소리를 좀 없앴어요. 이렇게. 자, 스티커 안 어렵죠? 눌러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여기서 그냥 골라서 그냥 사이즈 맞게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 요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꾸민다든지 하고 체크 하시고 그 위치를 내가 여기까지 쓸 거면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다 놓거나 이 바를 끌어도 되고 흰색 바에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그 위치까지 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여기부터를 누르면은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 여기도 내가 애니메이션을 넣겠다면 눌러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회전되게 하겠다로 체크하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로 회전이 되면서 나타나겠죠? 자, 스티커 다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우신 건 없으셨을 거니까 바로 저는 GIF 옆에 것도 설명해 볼게요. 자, 이 GIF는 뭐냐면 움짤이에요. 움직이는 사진들 있죠? 예, 간단히 말하면 스티커랑 똑같아요. 여기 GIF를 내가 찾고 싶은 걸 검색을 하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GIF가 있다면 그냥 바로 눌러서 적용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GIF를 내가 찾는다 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꽃이라고 찾아볼까요? 꽃? 그러면 꽃과 관련된 GIF 스티커들이 보이고 마음에 드는 GIF를 눌러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꽃 나왔죠? 사이즈를 한 이 정도 크기로 나오게 하고 싶고 이 위치에다 배치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게 할 거냐면 저는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오게 하고 싶은 위치까지 발을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 흰색 막대를 끌어다가 위치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GIF가 적용돼서 나오죠. 자, 여기까지 어려우신 건 없죠? 아마도 금방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은 들어요. 자, 내친김에 효과도 바로 설명드려 볼게요. 효과도 어려운 건 없는 게 그냥 효과를 눌러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고르시고 적용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벚꽃이 날리는 효과를 설정하겠다. 요거 이렇게 누르시면은 효과가 여기 적용이 되고 체크하면은 적용된 효과를 설정할 때 어디까지 벚꽃이 날리게 할지를 정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두 번째 부분서부터 벚꽃이 날리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막대를 갖다 놓고 여기부터를 누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 막대를 갖다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를 효과를 설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벚꽃 효과를 설정을 할 때 조정을 이용해서 밝기나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얘가 뭐랄까 너무 진하게 나오면 어색할 때는 약간 효과를 줄여주거나
속도를 조금 더 조절해서 빠르게 하거나 이런 효과도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효과까지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아마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일단 여기까지는 질문은 없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들어요. 자, PIP 설명드릴게요. PIP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진 위에 사진을 올려놓거나 사진 위에 다른 영상을 올려놓을 때 또는 영상 위에 다른 영상을 올려놓을 때 PIP라는 걸 활용을 해요. 자, PIP를 누르고 영상 올릴 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영상 소스에서는 실제 이 뭐랄까 비타 어플에서 제공해주는 영상이 있는데요. 제 세로 영상을 고른지라 세로 영상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위에 이렇게 얹어져요. 지금 사이즈가 여기 영상에 맞게 좀 크게 늘리고요. 이 정도로 늘리면 되겠네요. 그러고 보면은 이렇게 거쳐지는 그런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녹색 부분이 보여요. 그쵸? 이 녹색 부분을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이 녹색을 선택을 해보면 녹색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조절해서 이 녹색 부분의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체크. 그럼 어떤 느낌으로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위에 모양이 이렇게 뭐랄까 포장이 열리면서 나올 때 그 녹색 부분의 밑에 있는 영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요걸로 보면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다른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PIP를 할 때 내가 이미지 중에서 비디오에 찍었던 것 중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강아지인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강아지를 가져다가 넣고 싶거든요. 이 위치에다 넣고 싶은데 바깥의 배경이 녹색이죠. 그래서 크로마키를 이용해서 이 녹색 배경을 날리고 강도를 조절을 해주면 이 강아지 부분만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가져온 영상인데요. 크로마키라고 쳐보면 크로마키용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영상 안에 음악이 있어요. 빵빵한 음악이. 그러면 이 영상에 아까 소리 있었죠? 여기 볼륨을 없애주면은 영상이 지금 영상과 어울려져서 얘는 춤추고 우리는 뛰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IP를 내가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로 맞춰서 여기까지를 누르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PIP는 이런 식으로 영상에다 다른 영상을 얹거나 어떤 사진을 얹을 때 활용하는 게 PIP고요. 크로마키라는 거는 영상 중에 어떤 색깔을 없애서 날려버리는 게 크로마키예요. 그러면 밑에 만약 깔려있는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은 그대로 보이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영화에서 사실 되게 많이 쓰는 효과가 크로마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PIP는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고요. 스타일하고 필터, 모자이크, 배경 뭐 이런 게 좀 남았는데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만들어서 놓은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해당 스타일,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그냥 적용돼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얘는 만들어져 있는 걸 그냥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템플릿과 비슷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할 거예요. 자, 필터. 필터는 아까 설명드렸죠? 필터 효과. 넘어갈게요.
그리고 모자이크. 요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가려줘야 할 때 모자이크 효과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픽셀과 블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블러를 이용할까요? 애들 얼굴을 좀 가려줄까요? 이런 식으로 블러의 강도를 설정을 해서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로 세로 여기가 이제 조절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가 크기. 그래서 가려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필터 효과로 가려서 나타내 주실 수가 있더라. 이거 이제 제가 삭제할게요. 모자이크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배경은 아까 보셨듯이 배경을 깔아줄 때 비율은 이 지금 영상의 비율인데요. 1대1로 할 거냐 아니면 16대9로 할 거냐 비율을 설정할 때 골라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하지는 않고요. 처음부터 기획을 내가 가로로 할 거냐 세로 영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정사각형의 영상으로 할 거냐를 맞춰놓고 작업을 했어야 모양이 맞게 나오겠죠. 지금은 그냥 그런 의미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은 아까 밝기 대비 조정하는 거라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 꾸몄다, 다 완성했다 라고 한다면 위쪽에 있는 내보내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비디오가 저장이 돼서 아까 전처럼 동영상이 만들어집니다. 템플릿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든 영상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캔바 어플에 저장이 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걸 한번 보면은 지금 제가 한 4초 정도 좀 짧게 만들긴 했지만 이렇게 영상이 다 만들어진 게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내가 톡방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데 올리는 영상 또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실 수도 있고요. 갤러리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 갤러리에 있는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비타 어플에 대해서 쭉 확인을 해 보았고요. 숙제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확했습니다. 영상 한 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고요. 기왕에 내가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사진과 영상으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